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댓글로 학부모님이 그 댓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때 사고력 수학과 심화 수학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댓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가 심화 수준의 교재까지 잘 해결을 하는데 연산을 너무 싫어한다. 이 아이가 연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르게 조절해도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항상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연산이냐 수학이냐 심화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결국 다 같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연산이 안 되면 수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답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연산만 된다고 해서 또 수학을 잘한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연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심화 능력도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된 학습이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면 저는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지금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킬러 문제라는 경우가 킬러 문제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유형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전체적인 점수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문제 수를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학습을 생각을 한다면 연산이냐 심화냐라고 한다면 심화가 맞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게 수시가 거의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수능으로 정시 위주로 가게 된다면 역시 내신도 중요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변별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변별력을 무조건 난이도를 높여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양치기가 가능할 수 있는 많은 문제량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 배점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단순 연산에서 틀리나 심화 문제에서 틀리나 1, 2점 차이기 때문에 어려운 심화 문제를 풀었지만 1등급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연산 실수 때문에. 그런데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심화를 놓고 반복 연산만 계속 연습을 한다면 이건 너무 지루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께 드린 말씀은 연산도 중요하고 심화도 중요한데 일단은 아이가 이해력이 되는데 연산이 안 된다는 건 실수이거나 이제 게으른 거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산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연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덤벙거리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과 성향이 강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 머릿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자체가 단순한 경우라면 그 머릿속에서 나왔던 걸로 바로 답을 써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생각은 굉장히 자기는 생각을 번뜩게 했지만 이 연산 자체가 복잡하면서 받아올림이라던가 받아내림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수학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을 접근하고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그 연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풀다가 답이 좀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으로만 본다면 그게 굉장히 좋죠. 학자로 본다면 단순 연산은 계산기가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내신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해결해서 점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연산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아이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아, 나 아는데 뭘 왜 또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원에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유 제 말은 너무 안 됐는데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저는 아가씨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이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 자기 자식을 컨트롤을 못하는데 왜 학원에다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저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학부모이기도 하는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말을 좀 잘 듣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말은 우선순위가 되는데 엄마 말은 다 하고 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옵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필수가 아니라. 그래서 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그 담당하시는 아이와 친분 관계가 있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켜질 것 같고, 근데 이 연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단순 반복하는 일이 지루하고 그러겠어요. 수학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도 맞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지만, 수학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애들 그 단순 연산이 그냥 시간 죽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정확도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를 평가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걸 풀었을 때 틀린 이유가 연산 실수 때문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벌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페널티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 연산 실수를 할 때마다 연산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연산 프린트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게 한 장, 두 장 쌓이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냥 아이들한테 시험지 프린트를 주면서 풀어라 라고 하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시험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페널티가 있을 때 혹은 잘했을 때는 뭐 5분 단축 수업을 한다든지, 좀 부족했을 때는 과제가 한 장 더 나간다든지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과 벌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밀당 아닌 밀당을 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별것 아닌 얘기지만 고민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아빠들이나 공대 쪽 나오신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연산이 모중교회에 나가면은 공대 계산기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시험지 여건이 많은 문제 수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확도는 좀 높여놔야 이 아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